네, 안녕하세요. 오토트립은 양봉수입니다. 저희는 지금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송산면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나르미 모터스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어서, 처음은 아니죠 사실. 나르미 모터스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어서 왔는데, 나르미 모터스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축단거리, 그러니까 포터의 축단거리 아니면 트럭, 이런 축을 연장하는 전문 업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버팔로 오토홈스나 아니면 기타 캠핑카 업체들과 함께 캠핑카를 같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르미 모터스의 캠핑카가 자체 캠핑카가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업체에 공급해주고 있는 그런 특장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뒤에 보시면 스타렉스가 또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스타렉스 픽업 트럭을 소개했는데 뭐라고 이게 또 나와 있냐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지난번 영상하고 다르게 이게 왜 개발되었는지, 그리고 이거 어떤 차인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렇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가볼까요? 어떤 차인지? 네, 개발 배경부터 살펴보자면, 이런 스타렉스 픽업이 왜 출시됐냐, 이게 콜밴 시장 때문인데요. 콜밴은 택시랑 다르게 사업 구역에 제한이 없어요. 콜밴은 전국에서 영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개인 택시는 딱 지정된 구역, 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화성이다. 그럼 화성 택시는 화성에서만 영업이 가능하고, 강원도 원주의 택시다. 그럼 원주에서만 영업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콜밴은 전국에서 영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길 가다가 포터나 아니면 렉스턴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콜밴 화물차들 보면 전국 24시 뭐 화물 막 이런 거 스티커 붙여져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콜밴이 굉장히 인기인데, 오밴은 콜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법적인 문제 때문인데, 그래서 얘를 밴에서 화물로 잘라낸 이유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콜밴 번호판이 택시 번호판보다 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번호판이라는 게 일반 개인 번호판이 아니고 영업용 번호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콜밴의 번호판이 3천만 원대 내외라고 하면은 택시 번호판은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3배, 4배, 뭐 크게는 5배 이상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콜밴 번호판이 싸니까 화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아니면 택시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 소나타나 그랜저 같은 개인 택시 번호판보다 화물 번호판을 또 선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중요한 게, 개인 택시는 하려고 하면은 이제 뭐 회사 택시도 해야 되고 뭐 그 절차가 까다롭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콜밴은 이제 진입 장벽이 낮고, 그렇다 보니까 콜밴이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유도 있는데요. 그런 법적인 이유 말고도 렉스턴 스포츠나 그 칸 같은 게 인천공항을 비롯해서 콜밴 시장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공항 콜밴으로 주로 많이 썼던 거죠.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뒷좌석에 타면은 이 등받이가 바짝 서 있는 편이잖아요. 물론 이 등받이 각도를 살짝 조절할 수 있게 요즘은 개조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등받이가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승객들의 불만도 좀 있었던 게 사실이고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보면 등받이 각도도 약간 뒤로 이렇게 눕힐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눕힐 수 있게 그렇게 개조가 되었고, 레그룸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나름에서 특별하게 뭐 대단하게 개발을 한 게 아니고, 원래 스타렉스 오밴의 실내 공간이 넓다 보니까 그렇게 개조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슬라이딩 도어다 보니까 승하차도 편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적재함 높이가 낮잖아요, 렉스턴 스포츠에 비해서. 실제로 여기서 짐을 싣거나 내리시는 기사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편리한 거죠. 그런 강점 때문에 스타렉스 오밴을 가지고 픽업 트럭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네, 디자인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 뒤를 잘라내면서 여기 마감을 다시 추가를 했고, 그러면서 딱 픽업 형태가 됐지만 일반 픽업보다는 옆이 좀 높은 편이에요. 짐을 실었을 때도 좀 높은 짐을 실어도 되게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이쪽에 마감도 되게 원래 완성차처럼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이쪽 밑에 레일은 그대로 살려놨네요.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양문형 도어를 채택했어요. 얘는 양문형 도어를 채택해서 여기서 더 편하게 짐을 싣고 내리고 할 수 있는데, 얘는 또 핀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짐을 싣고 내릴 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핀을 뽑아서 완전히 더 펼쳐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마감을 알루미늄 패널로 더 마감을 했고요. 커버도 닫아놨습니다. 이렇게 3단 커버네요. 얘는 이런 식의. 이 실내 내부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보여드려서 특별히 보여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밑에는 슬라이딩 베드가 추가돼서
더 짐을 넣고 빼기가 편해졌고, 아무튼 디자인은 이 정도고, 이 뒤에를 보면은 얘는 그냥 일반 승합 모델하고 똑같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얘는 법적으로 화물이에요, 픽업 트럭.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렇게 갈라진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음새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이 부분이 이렇게 원래 잘리는 부분이에요. 잘린 상태로 인증을 받은 다음에 이걸 다시 커버에 씌운 겁니다. 커버를 왜 씌웠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디자인적으로는 그래서 오벤하고 똑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문을 열었을 때도 이렇게 위로 열리는, 양문형으로 개방되는 그 구조가 아니라 위로 열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도 보시면 휠하우스 옆쪽으로도 짐을 최대한 좀 반듯하게 실을 수 있도록 격벽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안에도 격벽이 있고 하긴 한데, 여기 뭐 위에 천장 마감도 되어 있고, 이 안쪽에 격벽 안쪽으로 방음 같은 그런 시공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화물차예요. 화물밴, 원래 알고 있던 화물밴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 자세히 보면은 마감이 막 그렇게 막 대단히 좋진 않거든요.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지 않냐 했더니, 깔끔하게 할 수 있다고 해요.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얘는 픽업으로 인정받았잖아요. 인증을, 커버를 완전히 결합시켜 버리면 분리가 또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쪽에 볼트와 너트로 고정을 시켰지만, 얘를 완전하게 다시 원상복구를 픽업으로 못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약간 마감을 쉽게 말해서 좀 허술해 보이게, 네, 그렇게 일부러 이렇게 해 놓으셨다고 해요. 트집 하나 잡자면 그 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쪽에도 보면 마감이 비슷하거든요. 자, 다음은 이제 실내로 가볼까요? 네, 이제 실내는 이 리무진 마감을 다 해놨어요. 이 도어 트림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시트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탑 앉아볼게요. 이렇게 앉아서 장거리 이동에도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옆에도 사이드 볼스터도 부풀려놔서 되게 지지도 편하고. 근데 이 헤드레스트도 있고, 여기도 다 마감해 놨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 뒷좌석이거든요. 네,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 보통 승객들이 앞자리도 뭐 탈 수 있지만 뒤에 많이 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뒷자리가 되게 중요한데, 굉장히 넓어요. 사실 4명이 타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시트가 아주 넓고요.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3개, 완벽하게 3개가 들어있어서 셋 다 이렇게 좀 편하게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등받이 각도 렉스턴 스포츠나 칸에 비해서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이게 되게 일반적인 각도인데, 이 각도에서도 굉장히 편안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편해 보이죠? 이 정도면. 그래서 냉장고도 여기 넣을 수 있고, 기타 원하시는 옵션들 있으면 그런 거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탄 느낌이 기존의 그런 스타렉스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앞에 리무진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여기 다 리무진 마감 때문에 그런지 되게 좀 고급스럽고, 그리고 꽤 큰 차를 탄 느낌이에요. 이게 내가 지금 막 화물 밴을 타고 막 이 트럭을 타고 어딜 간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고급스러운 밴 탄 느낌? 그 정도 느낌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용성인데요. 이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실용성이, 일단 문을 열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문 열었을 때 이걸 다 개방할 수가 있잖아요. 위에도 이런 식으로 개방해서 더 큰 짐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슬라이딩 베드가 있으니까 큰 짐, 무거운 짐도 쉽고 편안하게 넣고 뺄 수가 있습니다. 작은 짐들, 아니면 작지만 무거운 짐들 이렇게 운반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얘가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 개조 비용이 차값 빼고 550밖에 안 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아서,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아요. 덮개를 안 닫은 상태에서 보시면 이 정도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론 이 하드 커버, 이 3단 커버를 쓰지 않을 때도 여기에 뭐 짐을 실었다고 하면 그물망 같은 걸 사용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거 오픈탑이다 보니까 그런 개방감? 그게 이제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네, 사실 픽업은 뭐 가성비가 좋지만 편안함으로 따졌을 때는 오벤이 좋은 게 사실입니다. 뭔가 덮개를 더 씌우지 않아도 돼서 그런 게 편하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최대 적재량이, 이 픽업은 800kg고 얘는 600kg라서 최대 적재 중량이
좀 많이 차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이 콜벤 차량들이 막 무거운 짐을 많이 싣진 않으니까 콜벤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이런 오벤 타입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얘는 문이 지붕 위로 열리잖아요. 이 화물은 옆으로 열리는데, 물론 이 화물도 옆으로 열리면서 바닥이 낮으니까, 상면고가 낮으니까 뭐 렉스턴 스포츠 칸이나 아니면 포터나 이런 차량들보다 편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얘는 상면고도 낮고 이렇게 지붕이 있다니까 비가 내릴 때도 편하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더 자유로운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 여기 리무진 마감을, 천장 마감을 뒤에까지 해놨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를 그대로 짐칸으로 쓸 수도 있지만, 주말에 아니면 내가 장거리를 가서 하루 정도는 좀 편하게 캠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 벽체를 뜯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벽체를 이렇게 바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바닥에서, 이게 사실 좀 무겁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 바닥에서 이 뒤쪽, 이 바닥에 앉고 얘는 이렇게 위로 올려준 다음에 시트를 완전히 펼칠 수가 있거든요. 또 침대처럼 펼치면은 저기 2열부터 이 뒤쪽까지, 화물 공간까지 쫙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바닷가에 딱 세워놓고 캠핑을 즐기시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휴게소 같은 데 주차해 놓으시고 쉴 수 있으니까 숙박비도 아낄 수 있잖아요. 이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1, 2만 원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픽업보다는 이런 오벤 타입이 좀 더 실용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요걸로 제가 요거 침대로 바꾸는 걸 보여드릴게요. 얘는 지금 픽업 트럭이거든요. 픽업 트럭도 2열을 침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슬라이딩 쭉 당겨줍니다. 쭉 당겨주고 헤드레스트를 빼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침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기서 한 명 정도는 잘 수 있잖아요.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소소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시트 같은 경우는 나름이에서 자체적으로 다 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캠핑카 업체들이나 다른 업체들은 이 시트 이제 봉제 기술이 없어가지고 외주를 주는데, 나름이에서는 다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뭔가 이렇게 늘어지거나 하자가 생기면 여기서 다 AS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옵션 및 가격입니다. 가격이 이 오벤 타입 같은 경우는, 오벤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픽업인데 오벤처럼 보이게 하드 커버를 씌워 놓은 거예요. 오벤 타입의 하드 커버가 들어간 이 모델은 가격이 1200만 원입니다. 차량 가격을 빼고 이 개조 비용만 1200만 원이고요. 차량은 신차로만 이제 이렇게 제작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 출고를 하시면 안 되고 나르미 모터스 통해서 출고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이렇게 비싸?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말씀드리면 얘는 550입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들한테는 이 픽업 트럭 모델을 추천드리고, 얘는 1200인데 이거 왜 1200이냐? 어차피 이거 출고할 때 이 뚜껑 나오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구조 변경 및 뭐 인증 대행 뭐 이런 거, 형식 승인이든 뭐 아무튼 법적인 문제가 관련된 거는 나름에서 다 대응을 해 주시는 거고요. 그 외적인 이제 옵션 때문인데, 얘는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일반 오벤하고 똑같아 보이지만 요런 구조물도 더 들어갔죠. 그리고 이 안쪽에 그 방음 소재들, 이게 더 추가됐어요. 그리고 리무진 시트로 싹 다 개조되고 내비랑 불박 같은 것도 다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 픽업 모델에 비해서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얘는 그러니까 풀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얘는 그냥 기본 모델인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기본 트림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얘는 고급 트림의 풀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얘는 그래서 리무진 시트 같은 것도 다 옵션이에요, 얘는. 그리고 이런 사이드 스텝 이런 거 다 옵션이고요. 요거 커버는 제가 알기로 이거는 무료로 주신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무료 아니라고 해도 그냥 저희 영상 봤으니까 공짜로 달라고 하시면은 주실 거예요. 이거 커버가 100만 원이나 한다고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뭐 무료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짜로 잘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은 그래서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들한테는 요걸 추천드리고, 픽업 트럭. 그리고 나는 가성비보다 좀 실용적이고
좀 더 여가도 좀 활용해야 되고 나는 차 한 대밖에 안 쓸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오벤 타입, 하드커버를 씌운 이 오벤 타입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픽업 모델들이 왜 나왔냐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콜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소비자분들한테 그렇게 추천드릴 만한 모델은 아닌 것 같고요. 개인 소비자분들은 뭐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오벤 타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콜벤 영업하실 분들, 이제 스타렉스로 콜벤 영업이 불가하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제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개인 택시나 뭐 아니면 포터로 영업하기에는 좀 너무 괴리감이 있잖아요. 개인 택시는 사람을 운송해야 되는 거고, 또 포터는 너무 짐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장거리도 편하고 뭐 두루두루 개인적으로 활용도 하기에는 요런 이만한 모델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중고로는 안 되고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신차 출고하실 때 나름이 통해서 출고하신 다음에 이렇게 제작을 하셔야만 된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나름이 모터스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좀 법적으로 조금 문제되는 게 우리나라가 좀 이상한 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좀 하루빨리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리비언 양봉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